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풉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전압 강하율이 10%인 단거리 배전선로가 있다. 강하율이 주어졌죠? 강하율, 우린 입실론이라고 했네요. 그죠? 입실론이 10%가 주어졌고요. 단거리 배전선로가 있다. 송전단의 전압, VS죠? 송전 측, 소스 측 전압이 100V일 때, 수전단의 전압은, 리시브 전압, VR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자, 우리 입실론 전압 강하율을 어떻게 계산하죠? VR분의 VS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뭐 그래요? VR 값을 계산하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전개해보죠, 뭐. VR 곱하기 100은 어떻게 되죠? 입실론의 VR이다. 자, 100 VS 마이너스 100 VR은 입실론의 VR이다. 자, 100 VS는, VR 값 구하라 그랬네요. 자, VR을 넘기죠. VS는 이렇게 넘기죠. 입실론의 VR 플러스 100 VR이다. 100으로 넘겨서 나누면 V, 이렇게, S는 이렇게 계산되나요? 자, 이렇게 하죠. 입실론에다가 VR 밖으로 빼내니까 입실론 플러스 100이 되겠네요. 그죠? 100에다가 VR을 밖으로 빼내시면 VR은, 이거 다시 넘겨줘야 되나? 나누기로 들어가네요. 그죠? 나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VR은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VR은 어떻게? 100 넘어가면서 나눠주면 1 플러스 뭐가 되나요? 1 플러스 0. 몇 분의 1. 100을 얼마? 입실론이 10분 쪼졌으니까 0.1분의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100을 나눠주면 91V가 나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다음 22번으로 가죠. 22번. 22번은 각 수용가의 수용설비 용량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자,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변압기가 있는데 수용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죠? 5개의 수용가가 있습니다. 5개의 수용가가 있습니다. 하나가 50kW, 100kW, 80, 60, 150kW랍니다. 50, 100, 80, 60, 150kW가 주어졌다. kW가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수용률이 하나는 0.6, 0.6, 0.5, 0.5, 0.4일 때 부하간의 부등률이 1.3이랍니다. 부등률이 뭐예요? 이 부하와트짜리고 얘 등이 100kW짜리인데 얘와 얘가 동시에 켜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이 두 개 있다면 발생하는 시각이 다 틀릴 것이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변압기 용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눠서 변압기 용량을 좀 작게 만들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등률이 1.3이랍니다. 변압기 용량은 몇 kV가 될까요? 그래서 kVA로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킬로와트로 주어지고 k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킬로와트를 kVA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kVA로 구하려면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kVA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단 평균 부하역률은 80%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계산은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공식에서 하죠. 어디서 하죠?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다. 합. 자, 무슨 소리냐?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어떨 때 걸리는 거예요? 설비 용량에 뭐를 곱해야 돼? 설비 용량에 수용률을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그 수용가의 최대 용량이 걸리는 거죠. 다시요.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어떻게 걸린다고? 설비 용량을 50으로 봤을 때 여기 뭐야? 수용률이라는 것은 이 50을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kW만 사용하겠다 이거지. 그게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구하죠. 합성 최대 전력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10부터 빼내자. 합성 최대 전력은 부등률분의 뭐가 되겠어요? 부등률분의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이라 했는데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 합은 어떻게 하라 해서 A 수용가다 그러면 50kW 설비 용량에다가 뭐라고요? 수용률을 곱해라. 수용률을 곱합니다. 수용률을 곱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플러스 다음 거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수용률을 곱해라. 수용률. 이걸 다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부등률이 얼마 주었어요? 1.3이 주어졌고 설비용량이 얼마 주어진 거야? 첫 번째부터 50 곱하기 0.6 플러스 100 곱하기 0.6 플러스 그 다음에 80 곱하기 0.5 플러스 60 곱하기 얼마요? 0.5 플러스 150 곱하기 0.4 해주시면 뭐가 구해졌어? 이 킬로와트를 설비용량을 수용률로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킬로와트였으니 지금 뭐가 구해진 거예요? 몇 킬로와트가 구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kVA로 구하라 했으니까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역률로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되겠죠? 역률이 얼마 줬어요? 0.8로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212kVA가 나온다. 212kVA가 나오더라.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4번.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23번. 자, 23번은 다음 중 개폐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상전압의 개폐서지랍니다. 개폐서지 이상전압이래. 개폐할 때는 뭐예요?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서지가 아크가 이렇게 딸려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아크가 나오는데 그 아크를 저감시키려면 감쇄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저항을 달아주면 되겠죠. 차단기에다가 저항을 달아주면 된다. 그래서 개폐 저항기 저항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지를 잡아주는 거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은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밑줄, 환상선로의 밑줄,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정기능 그랬는데 환상선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원이 1차 측에도 있고 2차 측에도 전원이 있는 환상망이다 이거야. 얘를 또 뭐라고 불러요? 루프식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루프식에 전원을 딸 때 어떻게 따는 거야? 이렇게 부하 딸 때 이렇게 부하를 T자형으로 이렇게 따겠죠. 물론 또 여기도 부하가 생겼다. 그러면 T자로 이렇게 따서 물론 보호장치 다 하고 이렇게 부하를 쓸 겁니다. 아마도 부하를 이렇게 쓸 텐데 이것을 루프식을 보호하는 보호계정기 방식이 어떤 거냐요. 고장이 어디서 났느냐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얘는 OCR만 가지고는 검출할 수 없다. OCR이 뭐죠? 과전류 계정기만 가지고 검출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전원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방향성 계정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과전류 계정기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성 계정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거리 계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답 1번에 있고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단락점까지의 전선 한가닥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2의 8 오음입니다. 오음. 단락전의 단락점 전압이 투투나이다. 단상이선식 전선로의 단락 용량은 몇 kVA인가 그랬어요. 몇 kVA인가 단 부하 전류는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구하라 해서 단락 용량 구하라 했죠. 우리 단락 용량은 어떻게 구하죠? 단상이선식에서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죠. 자, 여기서 상계수가 단상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하면 되겠죠. 우리 전격전압 주어졌나요? 전격전압 주어졌어요? 229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안 주어졌네요. 그럼 단락전류를 구해다 넣으면 되겠네. 그죠? 단락전류. IS는 어디서 구합니까? IS는 Z분의 2로 구하죠.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그러면 퍼센트 Z분의 100에 IN으로 구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주어지고 임피던스 5옴 값이 주어졌다는 뭘 나누는 거야? 이 5옴 값으로 뭘 나누는 거예요? 상전압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Z가 얼마 줬어? 6 플러스 j2의 8이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벡터 합성해야 되죠. 6의 자승 플러스 8의 자승이다. 자, 분해. 전압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229 주어졌는데 얘가 상전압이라 했지만 우리 단상은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 같은 거죠. 그래서 22,900V로 기본 단위로 바꿔버려야죠. 기본 단위 22,900V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첫째 줄에 단락점까지의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주어졌어. 그럼 두 가닥의 임피던스를 고려해 주려면 어떻게 돼? 앞에다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한 게 얼마 나왔냐? 1145A가 나왔답니다. 그 암페아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전기전압이 22,900V겠지. 볼트에다가 곱하기 1145 암페아가 곱해지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볼트 암페아 기본 단위가 나왔는데 뭘 구하라 했어요? kVA 구해라 그랬으니까 10의 몇 승 해줘야 되는 거야?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KVA가 구해지는 거죠. 맞아요? 왜? 기본 단위에다가 기본 암페어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KVA가 되겠죠. 그래서 몇 KVA냐? 여러분 책의 풀이에는 22.9 뭐라고 주어진 거야? 킬로볼트를 그냥 넣었으니까 여기 킬로가 있잖아.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왔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 단위를 넣었을 땐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 KV가 나오겠지.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답니다. 2번. 몇 KVA가 나오네? 2번.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갑니다. 26번. GIS 문제인데 잘 나옵니다. 시험에. GIS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자, 원어를 좀 읽어보시면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드 기어랍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이런 변전소 큰 데 가시면, 변전도 154 변전소, 345 변전소, 765 변전소에 가시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세워놨냐면, 26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전에. 다 철탑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철탑에서부터 전선에 모든 전선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틀을 짰죠. 이렇게 전부 다 틀을 짜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뭐 자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 면에다가 변압기 뭐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서 또 전선 따서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런 다 철구형이었어요. 철구형.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워낙 공간을 얘들이 많이 차지하고 상간의 이격거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통 안에다가 R상, S상, T상을 이렇게 다 집어넣습니다. 모선을 R상, S상, T상을 집어넣고 얘들을 아무리 떨어뜨려 봐야 절연 내력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뭐 45cm 정도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절연 간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3, 4, 5 이런 데서도. 원래 3, 4, 5는 표준 거리가 1900mm예요. 1900mm. 1900mm가 뭐야? 1.9m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얘들은 GIS에다 넣으면 45cm만 떨어져도 되다. 그 다음 뭘 채웠어요? 여기다가 절연을 잘 유지시키려고 SF6 가스를 넣어놓은 것을 우리는 GIS라고 합니다. 이걸 채용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대기 절연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소용할 수 있다. 그렇죠. 대기 절연이 뭐야?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이 절연 간격이 3, 4, 5다 그러면 우리 154도 시험에 나오죠. 154는 표준거리가 얼마? 1400mm. 최소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R상하고 S상하고 900mm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154 같은 경우는 여기에 30cm만 떨어뜨려도 됩니다. 이렇게 SF6 통 안에 넣을 땐. 자, 1번은 맞고요. 2번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높다. 이거 겉에 SF6 채워놓고 뭐 했어? 절연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 뭐 한 거야? 사람이 만져도 쇳덩어리를 만져도 전혀 감전이 안 되죠. 안정성이 높다. 세 번째 소음이 적고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다. 그렇죠. 철구형보다는 환경적으로 좀 조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시설 공사 방법은 복잡하나 장비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비쌉니다. 뭐 스위치 한 2개만 놓고 이렇게 어떤 구성을 해도 최소한 100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거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뭐 현대중공업이나 효성 뭐 이런 데서밖에 잘 안 하기 때문에 특판권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어찌됐든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삼상삼선식에서 성간거리가 각각 50, 60, 70cm인 기하평균 성간거리는 몇 cm인가? 다 cm네요. 그죠? 이렇다네요. 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R상, S상, T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등가 성간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죠. 얘들은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삼각형 배열이죠. 어찌됐든 일직선 배열이지만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구해? 등가성거리를 구한다면 3승분의 루트 D 곱하기 2D. 그래서 3분의 1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승분의 루트 2만 남고 나머지 D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정사각형 배치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R상, S상, 뭐 T상이 이렇게 있나 봅니다. 비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얘와 얘의 거리, 각각의 성간거리가 틀리답니다. 얘가 얼마? 50cm고 얘가 60cm, 얘가 70cm랍니다. 이때 등가성거리 D-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요? 3승분의 루트 여기서 이게 1, 2, 3라면 D1, 2 곱하기 D2, 3 곱하기 D3, 1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승분의 루트 D1, 2가 얼마야? D1, 2가 좋다. 그냥 60 얼마? 그 다음에 70 그 다음 얼마인데요? 5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9.4cm가 나온답니다. 계산기 누르실 때 삼성은 누를 줄 아시죠?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28번은 니크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의 보호협조에서 보호협조가 불가능한 배열은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변전소 내에 차단기가 있겠지. CB, 교류 차단기가 있겠죠. CB가 있고 이 차단기에서부터 모선을 설치한 다음 그대로 뭘 따는 거예요? 이렇게 배전선로를 삼성이 됐든 삼성이 됐든 배전선로를 몇 개든지 이렇게 따내는 거죠. 그죠? 이게 모선이잖아. 모선.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이 모선 2차 측으로부터 수용가까지 뭐 어떤 보호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장치 순서가 제대로 된 걸 찾으라 이겁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니크로저고요. 그 다음이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섹셔널 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죠. 퓨즈. 뭐 COS 여러분 수용가 앞에 달려있는 COS 이 순서를 지켜라 이 말이야. 여기다가 니크로저를 또 이렇게 직렬로 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섹셔널 라이저를 이렇게도 직렬로 다 계속 3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S가 먼저 앞에 있고 R이 뒤로 가 있고 이런 거는 지키고 이렇게는 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R이 있으면 R이 3개 쭉 있든지 R, S, F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는 지켜줘라.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틀린 게 S하고 F하고 R 바뀐 게 몇 번에 있어? 4번에 있죠. 나머지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R, F, 그죠? R, S, R, F 이렇게 순서를 지켜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요. 29번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용되는 이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초고압 송전선에 채택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직접 접지 방식은 중성점을 어떻게 해놨죠? 대지에 직접 접지해놨죠. 뭐로? 철선이나 동선으로 접지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지는 이 지구는 전위가 몇 볼트예요? 0볼트죠? 전압이 0볼트야. 여기도 이론적으로는 전압이 몇 볼트인 거예요? 0볼트인 거죠. 중성점도. 왜? 철선을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선로만 평행되어 있다면 전압이 제로다. 그러면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뭐 코일이죠. 당연히 변압기 코일이야 이거. 변압기 코일. 이 변압기 코일에 중성점으로부터 단자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절연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죠. 단계적으로. 단계가 뭐야?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계단식으로 절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코일을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절연할 수 있나요? 못하지. 절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걔들을 저감하는 저감 절연을 하고 있죠. 저감해서 절연을 낮게 할 수 있다. 3번.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은 송전선로의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복도체를 사용하면 우리 단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만큼 전선을 소선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 거에 소선을 요만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선을 가지고 여기다 같은 방향의 전류 R상의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다 하나의 R상이잖아. 그죠? 이렇게 R상의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 서로 뭐예요? 반발력이 생기죠? 반발력이 생깁니다. 반발력이 생기고 거리는 전선 하나를 했으니까 같은 R상을 했으니까 뭐가 커지는 거야?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커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코로나가 잘 발생을 안 해요. 식을 좀 보자. 코로나 발생하는 전압, 개시전압, 인계전압은 24.3 M0 M1 델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다. 여기서 뭐가 커졌다는 거야? 이 D가 커졌다는 거죠. 지름이 커진 거잖아. 지름이 커지면서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이 커지더라. 그럼 코로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코로나가 방지된다. 어떻게 하면? 복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전선의 지름이 커짐으로써.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은 무부하 시 충전 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무부하의 밑줄. 무부하. 자, 우리 달록이라는 게 있어요. 달록이. 이 달록이는 소호장치가 없습니다. 소호장치가 없다. 뭐를 소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거야? 아크를 소호하는 장치가 없다. 결국 이런 거죠. DS를 달고 여기 부하가 있는데 DS를 열면 뭐가 딸려 나온다는 거야? 아크가 딸려 나오는데 이 아크가 어마어마하게 딸려 나오면서 누구한테? 조작자한테 유혈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DS를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만이 가능한 거다.
그러면 답은 3번 DS가 되겠네요. 무부하 충전 전류만 차단이 가능합니다. 차단기들은 뭐예요? 고장 전류도 차단하고 부하 전류도 개폐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32번으로 갑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래요. 우리 장치선도를 한번 그려보자. 화력발전소 가장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 한번 그려보면 이렇죠.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그죠? 과열기가 있고,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터빈으로 들어가죠.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고, 스팀 터빈의 축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 발전기 축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스팀 터빈에서 일을 하고 마치 나온 증기가 어디 가는 거야? 복수기 쪽으로 가서, 복수기에서 뭘로 바꾸는 게 증기가 복수기에 차가운 물을 갖고 오니까 높은 온도에서 갑자기 차가운 걸 만나면 걔가 뭐가 돼? 물이 쭉 되면서 관을 통해서 어디 다시 들어가는 거야? 저쪽 보일러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 얘가 급수 펌프가 있겠네요. 급수 펌프가 있고 이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 자, 이런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1번이 답이네요. 절탄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식이다. 그럼 여기서 절탄기는 뭐냐? 절탄기는 이런 겁니다. 보일러를 떼고 나면 그 연도로다 그 열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연도가 뭐예요? 굴뚝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이 굴뚝으로 열이 나가는 중간에 절탄기라는 걸 설치해서 절탄기라는 것을 보일러에 뭐 연도로다 빠져나가는 이쪽에 절탄기를 설치해서 그 절탄기에서 뭐를 열을 갖고 와서 급수 가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급수 가열기에다가 열을 공급해주면 급수가 여기 차가워졌잖아요. 그죠? 차가워진 물을 다시 급수를 가열해서 그 뜨거운 물을 보일러에 보내주면 당연히 증기량은 많이 소비가 되겠지만 뭐야? 연료가 4에서 약 11% 정도 저감이 됩니다. 이걸 절탄기라고 해요. 뭘 가열하려고 절탄기에 달았다고? 급수 가열하려고. 그래서 그 맨 앞에 절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그 다음에 복수기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답 1번이네요.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단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이고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이다. T형 회로에서의 IS를 구하라네요. 자, 우리 33번은 중거리 선로다 그러면 뭐와 뭐를 고려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다 고려하죠. 임피던스에는 뭐가 있어요? R과 L을 고려하고 Y는 뭐를 고려해 주는 거야? C만 고려해 주는 거죠. 이게 중거리 송전 선로죠. 중거리 송전 선로는 뭐가? RL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한다? T형 또는 파이형 회로 해석한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4단자 정수 A, B, C, D 구하려고.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하려고. 그럼 4단자 정수 A, B, C, D 구하면 뭐 하는데? 송전단에서 주는 전압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송전단에서 주는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송전단에서의 전압 ES는 어떻게 구해요? A에 ER 플러스 B, IR이다. 자, 그 다음에 IS는 C, ER 플러스 D의 IR이다. 여기서 A는 뭐예요? 전압비고, 얘는 뭐예요? 임피던스비, C는 뭐야?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죠. 자, 이런 A, B, C, D를 구하려고 T형회로, 파이형회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형이나 파이형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T형 나왔으니까 T형에서 A, B, C, D를 한번 구해보자. 왜 구한다고요? ES나 IS 구하려고. 그럼 T형 회로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자, T형 회로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T형 회로는 임피던스를 2분의 Z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그대로 두고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보거나 뭐가 돼 있어야 돼? 서로 대칭이 되면 되는 거죠. 대칭이 되게 하고 송전단에서 전압 ES를 인가합니다. 소스 측 전압, 그 다음에 IS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서 부하가 어떻게 생겼다. 그럴 때 ES와 크기와 IS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리시브 전압 ER을 구하고 IR을 구해주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4단자 정수를 물론 회로도만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예요? 4단자 정수 A, B, C, D 해석하는 거죠. 뭘로? 행렬식을 세워보자. 자, 어떻게 세워요? A, B, C, D의 행렬식 3개를 세워야 되는데 3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여기서 보시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임피던스 정수가 전압 1, 전류 1을 흘려줬을 때
임피던스는 얼마인데 2분의 Z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얼마예요? 여기 어드미턴스 하나만 있을 때는 어드미턴스는 제로죠. 다음 전압비 전류비는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만 존재하고 있네요. 그죠? 가운데 행렬식은 어드미턴스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제로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렬식은 뭐만 있는 거예요? 전압, 전류는 당연히 흐를 것이고 여기에 뭐야? 임피던스만 존재한다. 2분의 Z가 존재하고 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식 안 구해드려도 되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 정수 구하려면 이렇게 한번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1 곱하기 1은 1 플러스 2분의 ZY네. 2분의 Z에다 Y 곱하니까 2분의 ZY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이렇게 구하죠. 어떻게? 이렇게 곱하니까 0이네요. 얘하고 얘 곱하면 뭐만 남어? 2분의 Z가 남을 거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구하네. 그죠? C는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제로. 뭐만 남어? Y만 남았네요. 플러스 할 것도 없잖아. 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D 정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곱해서 서로 더하면 되는 거죠. 뭐만 남았어요? 1만 남았네. 여기다 또 뭐 해주면 돼? 똑같이. 얘 그대로 써주고 2분의 Z, 0, 1 이렇게 써주시면 써주고 나서 다시 또 곱해보시면 A, B, C, D가 어떻게 나와? 너무 오래 걸린다. 자, A, B, C, D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T형회로 해석은 1 플러스 2분의 ZY고 B 정수는 뭐 나와요? B가 변한 저가 변했습니다. B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로 나올 것이고 C 정수는 얼마? Y고 1 플러스 2분의 ZY, D 정수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IS 값을 써라 이거야. IS는 C에다가 2R, 그죠? 플러스 D는 얼마예요? 1 플러스 2분의 ZY의 IR이다. 이렇게 구해봐라. 그래서 이런 답을 찾아봐라 이거죠.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 그죠? 1번. 맞나요? 1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자, 34번으로 가죠.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미출. 34번. 주파수 변동이 일어났답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발전기의 유효전력이 얼만큼 많이 나가는 데에 따라서 유효전력이 많이 나가면 주파수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고 유효전력이 조금 나간다. 그러면 주파수도 떨어지더라 이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유효전력은 누가 만드는 거야? 조속기에서 누구를 가바나를 열어서 뭐하는 가바나가 뭐를 열어?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써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유효전력을 좀 많이 내보내야 돼 따르면 물량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량을 또는 증기량을 어떻게 하면 돼? 증기량을 많이 내보내면 유효전력도 많이 나가고 주파수도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주파수 변동은 누가 하는 거다? 어떤 물량, 증기량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어. 전압 변동은 그럼 전압 변동은 누가 조정하냐? 전압 변동은 무효전력이 조정하는 겁니다. 무효전력은 누가 조정하는 거예요? 또 무효전력은 발전기에 뭐가? 계좌에서 과여자하거나 뭐하거나 저여자하면 무효전력이 변하고 무효전력이 변함으로써 뭐가 변한다? 전압이 변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PF 컨트롤이라고 얘를 QV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를 깊게 하시면 PF 컨트롤, QV 컨트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스팀 터빈 발전기의 가바나가 뭐를 그 회로에 유전력이 부족하구나 또는 남아도는구나를 누가 가바나 검측해서 증기량을 늘리거나 뭐를 스팀 터빈의 증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열고 닫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은 수차를 돌리고 나온 물이 흡출관을 통과할 때 흡출관의 중심부에 진공 상태를 형성하는 현상은 그랬는데요. 흡출관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뭐예요? 여기 저수지 물이 이만큼 있다고 여기 치즈탑이 있어요. 물속에 치즈탑이 있지. 여기 물 위에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물속에 있으면서 그 물량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여서 여기 압력수로가 있고 압력수로 끝에쯤 보면 뭐가 있겠어요? 조압수조라는 게 있죠. 조압수조가 있고 이렇게 낙차를 얻어서 터빈을 돌리려고 뭐 해놨어요? 수압관을 설치하죠. 수압관을 설치하고 여기다 뭐 달아놨어요? 발전기를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차를 돌리고 나온 물은 나머지 멀리 떨어지겠어? 전부 다. 여기 방수로라는 게 있어요. 방수로. 방수로가 뭐야? 물이 흘러서 내보낸대. 그죠? 이런 방수로가 있는데 흡출관을 써야 하는 곳이 있고 흡출관이 필요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낙차가 낙차가 대단히 크다 그러면 이 흡출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낙차가 적은 발전소다, 서민 발전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흡출관에 물을 충만시켜서 물이 꽉 차게 만들어 놓고 요 낙차도 이용하겠다 이 말이야. 어디서? 터빈에서부터 방수로까지 나가는 이 낙차도 이용하려고 흡출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왜? 낙차가 적은 데선 터빈이 빨리 못 돌잖아. 그래서 그 낙차까지도 이용하려고 흡출관을 설치하는데 이 흡출관에 문제가 있어요. 흡출관을 너무 높여놓으면 물이 충만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뻥 뜨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생기면 압력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물방울이 막 생긴다는 거지. 증기처럼. 그 증기가 압력이 높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터빈의 날개를 막 때려버려요. 터빈 날개를 때리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립니다. 진짜 뻥 뚫리는 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침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또 떨어뜨리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 이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한다. 답 4번에 있네요. 그죠? 영어로 써서 잘 몰라요? 캐비테이션. C자 찾으면 되나? C자. 다 아시겠죠? 이런 게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자, 36번. 고압 배전선로의 중간에 승합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전압 올리려고 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압기니까 전압을 올리려고 해주는 거지. 정압 강화, 방지.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 36번엔 2번이고요. 37번으로 갑니다. 37번. 펌프의 양수량 Q의 밑줄. Q 세제곱미터/세컨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Q는 세제곱미터/세클합니다. 자, 이 세제곱미터가 뭐의 단위예요? 최적의 단위죠. 세크가 뭐야? 시간의 단위지. Q는 T분의 어떤 시간에 어떤 최적의 물을 채우는 양을 우리 유량이라고 하는구나. 어떤 최적의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초 동안 채우는 양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하는구나. 유효양정 H메다 펌프의 효율 리타 P, 전동기의 효율 리타 M일 때 양수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라. 양수 발전기의 출력을 구해라 그랬으면 펌프 출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발전기 이렇게 달아놨을 거 아니야. 양수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그 펌프에다 연결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펌프 출력을 구하는 겁니다. 펌프 출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한다? 니타 P, 니타 모다도 달려있을 거 아니야. 모다에 분해 9.8 어떻게 한다? QH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차 출력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양수니까 펌프 출력이잖아. 예를 들어서 수차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수차 출력은 PG로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PT를 구한다 그러면 수차 출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9.8 QH에다가 2타 T가 어디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효율이 곱해지는 건 뭐야? 수차 또는 발전기 출력을 구할 때는 효율을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고 펌프, 모다 펌프 이런 걸 구할 때는 효율을 어떻게 해준다? 나눠야지만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요거 3번에 있네요. 그죠? 3번. 네. 그 다음 38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 비접지의 밑줄,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상분이 뭐예요? 영상, 정상, 역상 중에서 영상분이 뭐야? 제로, 그죠? ZCT죠? 영상 변류해 가지고 영상 전류를 검출하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8번에 3번. ZCT다. Z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영상 변류기 3번.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일선 1km당의 코로나 손실식을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이게 피크 실험식이라 그래서 피크의 실험식인데요. 원래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마 PC라고 배운 이 공식은 PC는 뭐 델분의 어쩌고저쩌고 2, 4, 1 이렇게 나가는 이 공식은 삼상삼선식에서 정삼각형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 그때의 한 가닥에 한 선의 뭐예요? 한 선의 얘가 손실식이야. 손실식. 피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코로나 손실에 대한 실험식을 실험해봤는데
그때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을 만들지 못하니까 정삼각형 3상3변식 이 한 선의 손실식을 구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3상 모두에 대해서 손실을 구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PC에다가 3만 곱해주면 세 가닥의 손실이 전부 다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 얘는 어떻게 된다? 델 분의 241 F 플러스 25에 루트 2분의 D분의 D에다가 뭐예요? 대지전압 마이너스 코로나 인계전압의 자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입니다. 단위 보시면 손실 킬로와트 근데 얼마마당 킬로메타당 또 이렇게 돼 있어. 아마 단위가 한 개의 라인 거다. 이거는 한 개의 라인에 1km당의 손실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전체 길이까지 곱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가 주어졌다 그러면 길이를 여기다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아시겠죠? 뭐 이런 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나요? 1번에 있네요. 자, 40번으로 가죠. 40번. 40번은 송전선로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전류가 가장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Y결선에 직접 접지가 있답니다. Y결선 저항 접지가 있네요. 저항이라 그랬죠? 저항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에 비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가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접지를 해놨는데 한 선에 지락이 생겼답니다. 한 선에 지락이 생겼답니다. 한 선에 지락이 생겼답니다. 한 선에 지락이 생겼답니다. 이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가장 크고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지락 전류가 가장 작습니다. 자, 얘는 지락 전류의 크기가 얼마야? IG는 일선 지락에서 Y결선에서는 3I0고요. 얘는 뭐 저항으로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으니까 지락 전류를 따로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비접지에서의 지락 전류 크기는 얼마예요? J2의 3 오메가 C2죠. 여기서 쟤보다 좀 큰 건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C라는 놈은 뭐예요?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메타당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은 거다. 걔보다 작은 게 누구야? 얘라는 거야. 소리액터 접지. 왜? 아예 어떤 지락 고장이 생겼더라도 L에서 뭐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개통에 C와 병렬 공진을 해놨기 때문에 지락 고장이 생기더라도 얘는 그냥 송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다. 그 다음 전압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서 전위 상승으로 따진다. 한 선이 지락됐거나 그랬을 때 나머지 건전한 요상 A상, B상, C상 중에서 C상이 지락됐다 그러면 나머지 건전한 상에서 전위 상승은 직접 접지가 1.3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큰 루트 3배 이상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는 전위 상승은 V2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위 상승은 누가 제일 크다?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건 누구다? 직접 접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4번. 자,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